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 혹은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소파에 주저앉은 밤 11시 무심코 연 카카오톡 단톡방이 당신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동창회 소식.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했어. 이번에 상무 달았어. 축하한다는 이모티콘을 남기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 검은 액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해 봅니다. 피곤에 찌든 눈가, 정체된 연봉,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는 현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우리가 중독된 표준 인생이라는 가스라이팅.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인생 시간표를 강요받으며 자랐습니다. 30대에는 가정을 꾸리고 기반을 잡아야 하고 40대에는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경제적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요.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한 마흔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시간표는 누가 짰습니까? TV 광고가, SNS의 하이라이트가, 혹은 옆집 사람의 자랑이 만든 가짜 성적표 아닙니까? 40대는 인생의 결산 시기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는 긴 마라톤에서 이제 겨우 40km 지점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벌써 메달이 없다고 울고 있는 걸까요? 자책이라는 독약이 당신의 뇌를 망치는 방식. 심리학적으로 40대가 겪는 이 이룬 게 없다는 허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자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폭발시킵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실행을 담당하는 곳이죠. 즉, 난 망했어 라는 자책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마저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책이 당신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비어있는 성적표는 기회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든 성적표가 비어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의 시험지에 답을 쓰느라 정작 내 시험지를 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무책임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심리학적 도구를 통해 당신의 텅 빈 성적표를 어떻게 나만의 자산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공사 설계도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될 지점에 도착하신 겁니다. 모든 위대한 복귀는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막막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만의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강렬한 서막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왜 이토록 빈손인 느낌에 시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룬 게 없다고 느끼는가? 우리가 느끼는 비참함의 정체는 사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오염된 기준에서 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성공 공식인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자가, 주택 소유는 21세기 마흔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희귀 자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여전히 그 낡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마흔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며 오염된 성공의 정의를 주입합니다. 그 결과 당신이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버티며 쌓아온 정서적 성숙, 직업적 숙련도, 가족을 지켜낸 끈기 같은 자산들은 돈이라는 잣대 앞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측정하는 계산기가 고장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의 발견, 당신의 잠재 계좌를 열어보라. 이제 잠시 숫자가 찍힌 통장 대신 당신의 심리적 통장을 펼쳐봅시다. 40대가 된 당신에게는 20대에게는 절대 없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화된 직관, 수만 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통해 쌓인 감은 단순한 지식보다 강력합니다. 두 번째, 위기 대처 능력, 최악의 순간을 버텨본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맷집 자산입니다. 세 번째, 선별된 관계, 수백 명의 인맥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한두 명의 사람, 혹은 가족이라는 단단한 기반. 이룬 게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도둑 식별. 당신의 멘탈 에너지는 어디로 새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40대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유를 반추와 불안에서 찾습니다. 반추는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그 직장을 관두지 않았더라면 과 같은 과거의 후회의 에너지를 쏟는 행위를 말하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당신의 현재를 좀먹는 에너지 도둑입니다. 40대는 에너지가 무한한 시기가 아닙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70% 이상 쏟아붓고 있다면 정작 오늘을 바꿀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지적 파산을 선언하라. 경제적 파산보다 무서운 것은 인지적 파산입니다. 스스로를 이룬 것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포기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기준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대해 파산 선언을 하십시오. 그들의 기준은 나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만의 진짜 자산을 쌓을 공간이 생깁니다. 심리적 손절,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기술. 매몰 비용의 오류, 이미 늦었어라는 치명적인 계산 착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부릅니다. 내가 전공한 게 이건데 이 직장에서 버틴 게 15년인데 라며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지나간 1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40년입니다. 40대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본전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지 결정하는 손절매의 용기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어야 현재의 당신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의 구조 조정.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하는가? 40대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착한 아이 혹은 유능한 구성원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자랑, 배우자의 든든한 버팀목, 자녀의 완벽한 롤모델, 이 모든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려다 정작 나라는 알맹이는 텅 비어버립니다. 이제 인정 욕구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실망을 견뎌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이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의 가치는 타인의 고개 끄덕임에서 나오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순간 당신의 멘탈 자산은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0점 조정. 오늘이 내 인생의 데이원이라면? 심리학적 기법 중 하나인 미래 역산법을 활용해 봅시다. 당신이 80세가 되어 오늘을 되돌아본다고 가정해보세요. 40대의 당신은 너무나도 젊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0점 조정을 실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막 거추장스러운 짐을 다 버리고 나만의 경기를 시작할 스타트라인에 섰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새로 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실천.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퇴사 통지서.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나에게 퇴사 통지서를 써보십시오.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비교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 오늘부로 나는 타인의 기대라는 직장에서 퇴사한다. 이 유치해 보이는 행위가 당신의 무의식에 주는 해방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기초공사, 멘탈 근육의 핵심. 자기 효능감 복구. 40대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회사, 가계부, 자녀 교육,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반복되면 뇌는 노력해도 안 돼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이 사소한 행위가 반복될 때 당신의 뇌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의 씨앗입니다. 마이크로 성취의 마법. 도파민의 방향을 틀어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로또나 대박 같은 거대한 보상에만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멘탈을 일으키는 것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마이크로 성취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성공 경험을 꼽았습니다. 단, 여기서의 성공은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10분 걷기, 책 3페이지 읽기, 책상 정리하기.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으면 뇌의 보상 회로가 재편됩니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각은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실패의 데이터화. 실패는 끝이 아닌 다음 수를 위한 정보. 40대에게 실패는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복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프레이밍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데이터로 취급하십시오. 내가 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감정적 낙인입니다. 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얻었다는 객관적 분석으로 바꿔보세요. 감정을 걷어내고 사실만 남기면 실패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비싼 수업료를 낸 강의가 됩니다. 멘탈 설계도 40대를 위한 1% 루틴 설계. 기초 공사를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어도 됩니다.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하지만 매일 지킬 수 있는 약속 하나. 이 약속을 지켜내는 과정이 곧 무너진 당신의 내면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재건축 공정입니다. 남들이 쌓아 올린 으리으리한 빌딩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단단한 안반 위에 당신만의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실전 훈련 40대를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 구축. 감정 다이어트. 모든 감정에 반응할 의무는 없다. 40대의 하루는 감정의 질에 바칩니다. 상사의 무례한 말투, 배우자와의 사소한 마찰, 미래에 대한 갑작스러운 불안. 우리는 이 모든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진을 다 뺍니다. 이제 감정의 선택적 인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수용하지 마세요. 불쾌한 감정이 들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3초 거절법을 써보십시오. 지금 내 기분이 나쁘네. 하지만 이 감정에 내 귀한 오후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감정을 마음의 스팸 메일함으로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자산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관계의 재구성, 나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작별. 40대가 되면 인맥이 곧 능력이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멘탈 자산을 지키려면 관계에도 손절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과거의 실패만 들추는 사람,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과의 거리를 과감히 두십시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관계 대신 내가 나로서 존재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구축하세요. 단 한 명의 진정한 지지자만 있어도 인간의 회복 탄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생산적 고독, 외로움을 사유의 시간으로 전환하기. 많은 40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술자리나 스마트폰 스크롤로 도피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근육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자랍니다. 하루 1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지?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줬어야 했을까? 이 고독의 리추얼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멘탈 방어 전략, 나만의 마음 대피소 지정하기.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혹은 자괴감이 밀려올 때 도망칠 수 있는 자신만의 대피소를 만드십시오. 그것은 특정 음악일 수도 있고 공원 산책로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모르는 단골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나는 안전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40대의 파도를 넘는 가장 현실적인 서핑보드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복리.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 우리는 20대의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나 천재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열광하지만 통계는 다른 말을 합니다. 실제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세운 창업주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며 작가나 철학자들의 최고 걸작은 대개 50대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연된 개화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이 빠른 두뇌 회전에 의존한다면 40대 이후의 성공은 복합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거대한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던 잠복기였을 뿐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40대에서 50대에 이르러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를 전뇌적 사고라고 합니다. 젊은 날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전혀 다른 두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죠. 20대가 속도의 시기라면 40대는 방향의 시기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을 알고 한 걸음을 떼는 지혜가 훨씬 강력한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의 40대는 엔진이 꺼진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인생의 시간표 재조정.
지금은 후반전 5분일 뿐이다. 100세 인생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면 45세는 오후 1시 30분에 불과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막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는 시간이죠. 그런데 벌써 오늘 하루가 끝났다며 자책하고 계신 건가요? 인생의 복리는 뒤로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20, 30대에 쌓은 미숙한 경험들이 40대의 통찰력과 만날 때 그 성장의 그래프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솟구칩니다. 지금 시작하는 공부, 지금 시작하는 운동, 지금 시작하는 마음. 공부가 10년 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40대의 1년은 20대의 5년과 맞먹는 밀도를 가집니다. 실전, 나의 강점 자산 목록 업데이트.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20대보다 지금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눈이 생겼다거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웬만한 시련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 등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견인할 복리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을 믿고 당신만의 속도로 다시 걷기 시작하십시오. 늦게 피는 꽃은 그만큼 더 오래, 더 깊은 향기를 남깁니다. 평온이라는 궁극의 자산, 나를 이기는 삶이 아닌 나를 아끼는 삶.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가장 소중한 자산을 방치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수십억의 자산이 있어도 밤마다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것을 부유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멘탈 자산은 어떤 파도가 쳐도 중심을 잡는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이제 남을 이기기 위한 전쟁터에서 내려오십시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에 집중하세요. 평온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딱 한 문장만 말해주십시오. 나는 아직 나의 전성기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40대의 방황은 끝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짜 당신의 것을 채울 빈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지막 미션. 지금 당장 휴대폰을 끄고 해야 할 일. 1만 자의 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1분의 실행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나를 위한 작은 선물.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10분의 산책을 허락하기. 두 번째, 과거의 나와 화해하기.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세 번째, 내일의 작은 승리 예약하기. 내일 아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하기. 예를 들면 5분 일찍 일어나기. 당신의 마흔은 이제 막 반전이 시작되는 2부의 오프닝이다. 인생이라는 긴 영화에서 40대는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지점입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주인공은 각성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후반전을 장악한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지금 그 반전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근육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 그 찬란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